그것도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약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이 뭐지? 2022년 11월에요. 트위터에 이제 한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기를 나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단식하고 이 약이다. 이렇게 약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 약은 미국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은 감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입었었던 그 드레스를 이 킴 카다시안이 입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혹시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자기가 약을 써서 살을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약을 써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하고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주사제는 어떤 약일까요? 아, 주사예요? 본인이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어디 배에다 찌르나요? 이 약은 지방을 녹이는 약은 아니고요. 이 약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주사하게 되면 배고픈 게 잘 안 느껴져요. 어머. 야 대단하다. 뭐야?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네.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어머. 괜찮잖아. 네. 사실 이 약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약들은 원래는 임상시험을 할 때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가짜 약, 플라시보를 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를 한 여성분이 네. 나는 이 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이건 가짜 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62세가 되도록 다이어트에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약을 썼을 때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준비하면서 앞에 달콤한 디저트들이 있는데 어우 맛있겠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게 아니면 이거는 가짜 약일 수가 없다. 그 확신이 있었군요. 그렇죠.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약이 국내에는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머. 근데 사실상 이 약이 아주 새로운 뭐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약이 아니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의 비슷한 형태예요. 하루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게 개량이 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 주사를 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약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똑같은 약 성분을 당뇨 치료제로도 내놓고 다시 또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살이 빠지지 하는 게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였던 한 남자의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인 알비제 코르나로라는 사람인데요. 딱 보기에 좀 말랐죠. 네. 그리고 좀 재산을 형성한 것 같지 않나요? 아우. 딱 보기에. 반지랑 옷이 부티납니다. 일찍부터 부를 축적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에 이제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고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했겠죠. 그렇게 폭염하고 폭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체 이상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으니까 젊은 분들 아파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더 아플 때까지 먹고 마시고를 반복을 했던 거죠. 이제 마침내 진짜 아름다운 외동딸을 얻었는데 그때는 증상이 심각해졌어요.
배가 아프고 통풍 발작이 오고 그런데 마지막 증상이 아주 특이한데 늘 목이 말랐습니다. 늘 목이 마른 거는 당뇨병의 주요 증상인데요. 사실 이건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분의 증상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인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뇨 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하고 단 거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사실 단 걸 먹는다고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던 때니까. 하지만 뭐지? 음식을 적게 먹고 네. 생활 습관을 좀 바꿔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코르나로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배가 부르기 전에 식탁에서 뛰는 걸 습관으로 했습니다. 아, 배부르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며칠 만에 본인의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불멸의 사나이라고. 과장이 심해요. 옛날 지금이나 과장이 심합니다. 또 본인은 본인 피셜, 코르나로 피셜입니다. 58세인데 내 외모는 35세로 보인다. 그건 진짜 본인 피시. 본인. 굉장히 긍정적이야. 자기 생활 방식이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절제하는 삶에 대한 논설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근데 이 책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10년, 20년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뒤에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와, 두세 기 동안 베스트셀러였어. 네. 대단하다.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소식하는 습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 불멸에 장수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 이 코르나로 식사법은 뭐였을까요? 1년 만에 정말 효과를 얻었는데 이분은요, 음식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배고플 때 식탁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늘 모자란 듯이 먹는 거야말로 건강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배고플 때 식당에서 와, 어떻게 그거- 일어나요? 그거는- 숟가락 젓기가 힘든데. 야, 그거 진짜 못 참는 건데.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독한 사람은 곁에 둬선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먹었던 음식의 양은 그럼 얼마나 되나 이걸 후대에 조사를 해봤는데 음식은 한 340g 정도, 와인을 한 400ml 정도를 마셨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빵하고 수프였습니다. 이걸 일단 칼로리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 칼로리로 한 1,500에서 1,7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성인 남성 권장 칼로리 2,400에서 2,500칼로리 정도고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2,000칼로리 정도를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코르나로는 이제 성인 남성이었는데 1,500에서 1,700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사실 소식의 기준에 맞는 거죠. 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식은 보통 필요한 칼로리 한 30%를 적게 먹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소식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식단 자체는 좋아요.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식단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에도 통곡물로 빵을 만드는데 뭘 집어넣냐면 라드. 그러니까 돼지 기름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포만감이 오래 갔겠죠.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수프를 즐겨 먹었어요. 파나텔라라고 하는 그런 수프인데요. 거세한 수탉고기로 해서 맑은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제 달걀도 집어넣고 아까 그 빵이 있죠. 그 빵도 조금 집어넣고 해서 걸쭉하게 만든 그런 수프예요. 근데 사람의 위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오는 음식물이 물이나 액체인지 아니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음식물, 고체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빨리 내려갑니다. 고형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돼요. 수프는 액체라기보다는 고체하고 섞여 있죠. 네. 젤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프를 먹었을 때는 위에서 장으로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식단을 보면 적게 먹으면서 어떻게 버텼지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는 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황당한 다이어트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진짜 많죠. 황당한 다이어트 한번 볼까요? 네. 여성들을 유혹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요즘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흡연 다이어트.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요. 흡연을 하면 식욕이 엉들러진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당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보시면 흑백 영화치고 여배우가 담배 피지. 담배 안 피우는 여배우가 없어요. 그렇지. 심지어는 담배 회사들이 나서가지고 홍보했구나. 1920년대에는 담배 회사들이 설탕이나 단 거 먹고 싶어서 손이 갈 때 그게 담배로 갈 겁니다. 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걱정 없이 담배를 많이 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기도 효과가 있나? 흡연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니코틴이 사람을 사실 조금 흥분시키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살짝 높여주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걸 아주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진 않고요. 그리고 건강상 너무 유해하죠. 맞아요. 사실은 요즘까지도 저 흡연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게요. 흡연을 하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금연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금연하면 살찔까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담배를 끊었을 때 살이 찌는 게 걱정이 돼서 금연 못 하시는 분들은 금연하면서도 운동이나 식단 조절 충분히 해주시면 살찌는 거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습관을 좀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어트 역시 굉장히 희한한 그런 다이어트인데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분이 시도했던 다이어트인데요. 1000년 전에 이름이 위대하네요. 정복자 윌리엄 다이어트도 정복했는지. 이 정복자 윌리엄은 사실은 영국을 와서 정복을 한 왕이죠. 노르망디 쪽에서 건너가지고 영국 정복해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지 되겠다. 밥을 안 먹고 술만 먹겠다. 너무 최악 아니에요? 술을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네, 술로 배를 채우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알코올은 칼로리가 지방 다음인 거 아시죠? 지방이 제일 칼로리 높고 1g에 9kcal, 알코올이 1g에 7kcal, 제일 높은 영양소거든요. 사실 또 술 자체 알코올은 지방으로 저장이 잘 안 돼요. 살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살만 빠졌겠어요?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다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을 다시 탈 수 있을 정도로 체중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결국은 말을 타려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야. 그 부상에서 회복을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살이 술 마셨을 때 빠졌거든요. 그게 이유는 술만 계속 마시다가 취할 때까지 아니면 마셔. 그러다 토를 막 해. 그럼 살이 쭉 빠져요. 로마 시대 방법을 쓰셨네요. 진짜. 로마 방법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술 마셔가지고 살 빠지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 체질? 알코올 중독이 된 분들. 아예 다른 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 되게 되면 소화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음식을 잘 먹지도 않지만 먹어도 제대로 소화 흡수도 안 되고 뭐 정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에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살이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니까는 피해야죠. 조선시대 궁녀들도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왜 뭘로 했지? 널뛰기? 널뛰기요? 널뛰기? 몸에 간장을 바르면 야. 허리가 잘 녹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짠내 난다 벌써. 짠내 나. 야. 목욕으로 땀을 뺀 다음에 간장을 몸에 발랐다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제 생각에 간장을 몸에 바르면 그 당시 조선 간장인데 진간장인지 국간장인지 알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간장에 이제 뭐 콩에 들어있는 그런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하고 유사한 물질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피부로 흡수가 별로 될 것 같지 않고 함량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서 설득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를 위해서 새우젓 식단 있었다라고 하는데 뭘 먹을 때 꼭 새우젓을 무조건 곁들여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새우젓에는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 먹으면서 소화제를 조금씩 같이 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제 아니어도 소화되니까. 새우젓의 감칠맛 때문에 맞아. 더 맛있게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후대에서 흥미거리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약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이제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연진 복수법이라는 건데요. 연진 복수. 연증. 입에서 힘을 뺀 다음에 입에.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혀 안에 내부를 구석구석 핥아서 침을 모은 다음에 삼켜주는 거야. 하루에 360번. 360번이요? 그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다 핥아서 360번을 하라고요 하루에. 제 생각에도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360번 세다가 음식을 먹는 걸 깜빡 잊지 않았을까? 아마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플래처라는 분이 플래처식 식사법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뭘까요? 황재석 씨 맞죠? 아,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적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나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해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30g 정도까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약간.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부르죠.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뼈말라족이라고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뼈말라족. 네? 뼈만 가죠? 뼈만 가죠? 네, 뼈말라족. 뼈만 가지고 사골 볶는 가지고 뭐지? 날씬한 걸 넘어서 가지고 뼈만 남은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사실 누가 봐도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이미 너무 날씬해서 네. 약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타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박증 아니야? 불행히도 이제 이런 마른 몸을 선망하는 10대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한테 퍼져 있는 아주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여고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제 진통제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진통제 다이어트. 네, 진통제를 한 번에 막 여러 알을 먹는 거.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은 구토랑 설사를 계속하게 돼가지고 야, 그거 사흘 만에 뭐 5kg이 빠진다더라. 이런 속설이 SNS를 타고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뭐 어지러운 거는 물론이고 진통제를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알을 먹게 되면은 간 기능이라든지 또는 위장에 손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정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식욕 억제제나 보조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다수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제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위험한 약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나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분은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약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려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환각제 이런 거구나. 부작용이 심하네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는 거는 못 하겠으니까 인터넷으로 또 불법으로 이 약을 구입을 하고 오남용을 하다가 경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 펜터민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 보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배우 중에 양기원 씨라는 분이 실제로 이제 본인의 체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허공에다 뭐 주먹질을 하고 길에 뭐 누웠다 점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도로에서 이제 뭐 갑자기 막 차량에 뛰어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 결국 체포가 됐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이어트 약을 자기가 복용했더니 그로 인해 가지고 환각이나 환청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환각이나 환청은 좋은 내용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죠. 제주도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육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증언을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경찰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횡설수설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특이하죠. 그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 가는 환각이 보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김규열 교수님 혹시 그 생존에 대한 욕구와 식욕이 이렇게 갑자기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극단적으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 예, 그때는 식욕이랑 분리가 되거든요. 어머. 예, 그래서 뇌가 이제 역으로 식욕이 분리가 되네라고 하면 난 지금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환청의 종류를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약류의 약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학부모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그런 학원가에서.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네. 나왔던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된 약은 원래는 ADHD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쓰는 그런 약인데 이걸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 약을 쓰면은 뭐 기억력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강화가 된다. 사실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마약 먹은 학생 부모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 연루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증상이 좀 나타나니까 성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메스암페타민, 히로퐁이라고 하는 진짜 무서워. 마약이네.
애들한테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 진짜 나빴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참나 이게 어이가 없어. 이 사건에서 사실 이제 언급이 된 게 메스암페타민, 그 기초가 되는 약은 암페타민인데요. 이 암페타민이라는 약이 원래는 이 약을 개발할 때는 천식약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식 치료하려고 이걸 쓰는데 각성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1930년대에는 이걸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 약을 먹고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심지어 군인들한테 이 약을 지급을 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피로회복 용도로 쓰라는 그런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전쟁은 끝났잖아요. 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군인들의 와이프, 부인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야. 아이고. 왜 썼느냐? 식욕을 누르고 체중을 줄이는 용도로 쓴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는 이미 제약회사들에서요, 이 약을 체중 감량 용도로 쓰라고 광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당시 미국 의사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을 건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들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30년대에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약은 이제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 사실은 살충제 성분이고 아이고. 또 폭약 성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몸에서 대사를 좀 촉진시켜가지고 열이 많이 나요. 아. 우리가 고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응급실 가야 되죠. 네. 42도도 넘어가는 그런 고열이 계속되는 거야. 약을 먹고 8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력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런 약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도 심지어는 그때는 저 약이 이미 금지가 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 구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약들을, 위험한 약들을 사람들이 쓸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하나를 더 먹어볼까? 두 알을 더 먹어볼까?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알약 8개를 네. 복용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남용을 하게 되고 치사적으로 가거든요. 이분은 치사량보다 6배나 높은 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병원에서 이제 실려가가지고 3시간 만에 사망을 해요.